자, 태양계 두 번째 시간, 달의 크기와 운동 시간입니다. 태양계는 늘 매번 얘기하지만 암기가 실제는 암기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부분은 무조건 조금 디테일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외우고 나면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말인가요? 그죠? 암기를 하면 당연히 뭐 쉽게 하겠지만 어쨌든 계산력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비례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비례식은 되게 간단하고 어려운 계산 문제를 묻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암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의 크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일단 가정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고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온다, 평행에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식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라토스테네스도 우리가 비례식으로 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곤 했죠. 달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크기도 우리가 비례식을 통해서 달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원리를 보면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물체의 크기는 당연히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멀어질수록 물체의 크기가 작아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항구에서 배가 떠나기 전에는 큰 배였지만 저 멀리까지 가고 나면 배가 조그맣게 보이잖아. 그지?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닮은 비를 이용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자, 눈에서부터 물체의 지름까지 요 삼각형 있죠. 물체의 거리까지가 L, 물체의 지름이 D. 그러면 눈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 그 다음 달의 지름을 라지 D.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비례식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보고 비례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비례식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L 대 라지 L은 D 대 라지 D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L 대 D는 라지 L 대 라지 D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비례식이 자, 이 친구는 달의 크기를 라지 L, L 대 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에도 라지 D부터 먼저 와야 되겠죠. 라지 D 대 D.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고 나서 자, 비례식 어떻게 됩니까? 내항끼리 곱한 거 하고 외항끼리 곱한 건 같아져야 됩니다. 그게 비례식의 성질이죠. 자, 내항의 곱이 누굽니까? 자, 내항의 곱이 L 곱하기 D는 라지 L 곱하기 스몰 d. 자, 그런데 내가 달의 큰 D, 제 달의 지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스몰 l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넘기면 되죠. 그래서 자, 달의 지름은 스몰 l 분의 l 곱하기 d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통해서 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계산하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달의 공전과 달의 위상 변화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조금 달달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달의 공전이라는 의미는요, 쉽죠? 자, 달이 한 달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돌 거예요. 자, 우리가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배웠죠. 그죠? 그래서 달도 공전한다라는 거예요. 달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돈다. 벌써 여기서부터도 디테일하게 외워야 돼. 달이 태양을 도나? 아니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1년 도나? 아니다. 한 달이다. 한 달. 그치? 어설프게 외우면 틀려. 왜냐하면 공전 자전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전하면 1년에 한 바퀴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달의 공전 또한 달이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다 틀리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디테일하게 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달은 지구를 도는데 한 달에 한 바퀴 돌 거야. 서에서 동으로. 자, 그래서 벌써 여기 디테일하게 다 외워져야 되고 공전 속도는 하루에 13도씩 돌 거야. 하루에 13도. 그러면 지구는 하루에 몇 도 돌았어? 지구의 공전. 지구의 공전이 1도 돌았다. 하루에 1도. 그지? 자, 이렇게 각각 지구 따로, 달 따로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공전 속도가 하루에
달은 13도씩 이동합니다. 암기. 자, 그러면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자, 당연히 달의 모양이 변합니다. 위상 변화라는 건 달의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야. 달이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시작하면 뭐 사계서부터 그 다음에 초승달, 뭐 보름달 이런 식으로 달의 모양이 변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자, 달의 모양이 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다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일식이나 월식 또한 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의 위상 변화는 왜 일어나느냐? 달의 모양이 왜 바뀌느냐? 자, 이걸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자, 달이 왜 변하냐 하면 달이 아까 움직인다 했잖아. 그리고 지구도 움직이고 있고 달도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사실 태양도 움직이고 있어,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매번 계속 움직이니까 서로 마주 보는 부분이 계속 달라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지구도 계속 돌아가고 달도 돌아가고 태양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태양이 비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바뀔 거고 그 태양이 비치는 부분이 계속해서 달라지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달을 쳐다봤을 때 밝은 부분의 모양이 계속해서 바뀔 것이다. 자, 그래서 달이 공전하면서 태양과 지구의 달의 서로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달이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부분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것도 디테일하게 외웁니다. 달의 위상이 왜 변한다고? 달이 공전하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서로 쳐다보는 부분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 달의 위상 변화를 한번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합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해? 삭부터 시작할 거야. 삭이 뭐냐 하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를 삭이라고 해. 달이 없어질 때. 그리고 나서 초승달, 상현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달입니다. 상현달과 하현달은 같은 반달인데 왜 이름이 다르냐 하면 상현달은 오른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달입니다. 오른쪽 여기가 보이는 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보이는 거지. 하연달은 건 반대겠지. 어디가 보이는 왼쪽이 보이고 오른쪽이 안 보이겠지. 그지? 이렇게 같은 반원이지만 보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삭을 안 보이다가 조금 보이다가 반 보이다가 완전히 다 보이다가 그리고 또 다시 반만 보이다가 또 다시 초승달처럼 아예 조금만 보이다가 아예 안 보이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과정 자체는 쉽잖아. 안 보였다가 조금 보이다가 반 보이고 다 보이고 다 보였다가 반만 가려지고 좀 많이 가려지고 아예 싹 다 가려지고 그지? 의미는 쉬워.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외우면 끝인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생님이 외울 게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 나오는 부분들은 유심히 잘 보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이 지금 형이 여기가 삭입니다. 삭. 자, 음력 1일이 삭이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날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쭉 가겠지. 그러다 초승달이 되었다가 자, 한 7월 8일 한 여기까지 가는데 한 8일 정도 걸리는 거야. 한 7일에서 8일쯤 되면 반달, 상현달이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햇빛 여기가 밝은 거야. 자, 그랬다가 이제 15일쯤 되면 이제 서서히 더 많이 보이다가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딱 뜨는 거야. 보름이 되면. 그럼 이제 또 15일부터 30일까지는 없어져야 되겠지. 사라져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 8일 걸렸또. 여기서 한 8일 더하면 15에서 8일 더하면 23일쯤 되잖아. 그지? 그래서 8일 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8일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노? 완전히 보이는 달이 또 이제 반만 가려졌겠지. 그러면 상현달하고 반대로 여기는 지금 오른쪽이 보였으니까 여기는 어디가 보여야 된다? 왼쪽. 그지? 이렇게 점점 검정색이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야 돼. 그지? 자, 서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라고 오른쪽에서부터 생겨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했다가 좀 계속 사라졌다가 다시 1일이 되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날짜별 달의 모습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귈 때는 지구, 달, 태양. 순서 외워야 됩니다. 사귈 때는 지구, 달, 태양. 그 다음에 상현달일 때는 지구, 그 다음에 달, 태양.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달에서부터 달, 지구, 태양이 직각을 이루고 있어. 이 모양이지. 직각. 여기도 이 모양이니까 이거 직각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달, 지구, 태양 직각을 이룬다. 상현달은 오른쪽 반원이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면은 달, 지구, 태양으로
순서가 이루어지고 달, 지구, 태양이잖아. 그림 보면 알 수는 있어. 그래도 몇 번씩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달, 지구, 태양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달은 당연히 아까 어떻게 된대노? 직각을 이룬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각을 이루고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유심히 한번 디테일하게 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좀 전에 했던 것들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3번에 자,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3번에 우리가 1번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공전한다 했나? 아니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 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고 지구에서 밝게 보인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그 받은 빛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X. 달의 위상이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 자,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인다라고 했는데 상현달은 아까 어디가 밝게 보인다라고 했어? 오른쪽이 밝게 보인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X.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도 한번 해볼까? 자, 삭 다음에 초승달, 초승달 다음에 상현달, 상현달 다음에 보름달, 보름달 다음에 하현달, 하현달 다음에 금음달, 그리고 다시 삭.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한번 기본적인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달의 위상 변화에 나오는 그림하고 디테일한 날짜, 그 다음에 달과 지구와 태양이 어떻게 해서 나열되는지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를 볼 건데요. 역시나 얘도 좀 암기가 있어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지금 달이 어떻게 위치가 변하는지를 같은 시각에 매일 서가지고 이 남자가 달을 관찰하는 거야. 자, 그래서 1일날 와서 이 자리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했어. 그랬더니 사기였지. 음력 1일은 보이지 않는다 했어. 그게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2일쯤 되니까 어떻게 됐어? 초승달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우리 지금 앞에서 달의 위상 변화에서 했잖아. 그지? 쌤 8일 주기라고 했어. 8일까지 됐더니 진짜로 오른쪽만 보이는 상현달이 뜬 거야. 그지? 그리고 나 점점점 커지더니 15일 때 되니까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더라. 우리 이거 지금 앞에 걸 그대로 복습하고 있는 사진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지금 알아야 되냐 하면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했는데 달의 위치가 변화하더라. 왜? 아까 우리 달의 공전에서 하루에 13도씩 움직인다 했다. 매일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여기에서 만 1일이 시작이었다. 그러면 1일 13도 움직였고 3일째도 1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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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도. 서에서 동으로 계속 13도씩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달의 위치가 계속 변하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달의 위치 암기. 자, 음력 2일은 당연히 서쪽에 있겠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8일 주기잖아. 그지? 8일이 정 딱 남쪽 하늘에 딱 떠 있겠지. 8일이. 8일 주기로. 그지? 보름달이 되려면 완전히 동쪽에 떠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약간 이해를 동반하면 암기가 좀 쉬워진다. 자, 지금 서쪽에서부터 시작한데 했다가 달은 서해에서부터 떠서 동으로 움직인다 했잖아. 그러면 1일이면 당연히 서쪽에 있어야 된다. 그지? 1일이고 그럼 1일 땐 보이지 않는다 했어. 1일 땐 아예 안 보이고 2일째 될 때 서해에서 약간 13도 올라와 있을 거야. 그럼 3일째도 당연히 13도 더가 있겠고 4일째도 13도 더가 있고 서해에서부터 계속 13도씩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표는 사실 앞에 달의 위상 변화 그림을 외운 상태에서 13도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표는 자동으로 외워지는 표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림을 제가 디테일하게 외워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측 시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우리 그렇게 해서 13도씩 만약에 갔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느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초승달을 보면은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 있다. 초승달 지금 어떤 놈? 2일, 4일 요 꼬라지가 초승달이다. 그지? 그럼 이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간이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그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상현달이 누구야? 상현달. 이 친구지, 이 친구. 그지? 이 친구는 지금 남쪽 딱 정중앙에 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정 지금 서쪽으로 해가 진 후에 남쪽 하늘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자정이 지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다.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딱 떠서 서쪽으로 질 거래. 그래서 6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고 보름달. 보름달은
동쪽, 지금 동쪽에 있잖아. 보름달 모습 봐봐. 동쪽에 있지, 동쪽. 그지? 자, 보름달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정쯤 되면은 남쪽 하늘로 오는 거야. 이 동에서부터 올라와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오랜 시간, 12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는 거지. 봐봐. 지금 서쪽에 있는 초승달은 금세 서쪽으로 져야 되니까 짧게 관측할 수 있고, 상현달은 이게 얘가 절반이잖아. 이 여기까지 주기가 8시간인 거야. 각각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상현달이 서쪽으로 지는 거는 6시간 정도 볼 수 있고, 그럼 여기가 6시간, 6시간이잖아. 그러면 보름달이 이까지 가려면 6시간, 6시간이니까 각각 12시간이 있어야지만 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 절반 6시간 가는데,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총 12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면 달의 모양이 여기는 금세 지고, 여기는 절반이니까 6시간 지고, 여기는 6시간, 6시간이니까 12시간. 그치? 그렇게 해서 시간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 중에서 일식 한번 볼 건데, 역시나 이것도 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자, 일식은 일단 의미는 뭐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데,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 했잖아. 그때 태양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이 생겨. 태양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때 태양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태양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야. 지금 봐봐. 태양의 달이 가려져서 이 사진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야.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달의 모양이 어떻노? 우리 왜 역광이라고 하지? 태양빛을 바로 정면으로 받으면은 우리 까맣게 나오잖아, 사진이.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달이 태양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이 태양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태양이 달을 가려가지고 우리 지구에서는 달의 모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그게 일식이야, 일식.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순서 꼭 외워야 된다. 태양, 달, 지구.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달이 태양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일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달의 모양은 뭐라고 말하는 거다? 사기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위치가 일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여기 있지, 여기 위치. 요 딱 검정색 요 위치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게 된다 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이루어진 계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나라 위치가 이쯤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부분 일식만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식이 일어나는 날, 계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부분 일식만을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향을 살펴보는데, 뭐 진행 방향은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태양 앞을 지나갈 거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서서히 가려졌다가 오른쪽부터 빠져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다? 일식의 의미. 태양한테 가려져서 달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식이다. 그래서 위치 관계가 태양, 달, 지구의 순서고 달의 위상은 사기 될 거다. 그리고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계기일식이 전체 일어나는 곳이 있고 부분 일식만 일어나는 곳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월식으로 가자. 월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자, 달의 전체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거야. 아까 일식은 태양이랑 달이랑 연관성이 있었고, 월식은 달이 지구한테 가려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려지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기, 월식, 부분 월식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기, 월식이 일어나는 날, 월식이 일어나는 날,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기, 월식을 완전히 다 볼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여기 달이 부분 월식 쪽으로 들어간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 위치에 따라서 계기월식을 볼 수도 있고 부분 월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중앙에 들어갔을 때 계기월식, 빠져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부분 월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는 태양, 지구, 달이고 달의 모양은 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부분들 딱 그냥 관측 지역 되어져 있는데, 이거 지금 지구하고 달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어디서든 모든 지역에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태양은 어땠어요? 위치에 따라서 뭐 계기식,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고 이랬지만, 달하고 연관되어져
지구하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밤이 되면 모든 지역에서 그걸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워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느낄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외우면서 자꾸 이해를 통해서 좀 암기에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암기해두면 훨씬 문제 풀 때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암기한 거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쉬운 단원이지만 또 더 암기할 게 많은 단원으로 우리가 태양계 3단원 가보도록 할게요.